자, 같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691페이지 폈습니까? 잠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702페이지 있죠? 7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702페이지 폈습니까? 거기에 그 조금 전에 그 쌍가리 2번에 그 박스 3번 있죠? 아예 그냥 그 300호 말고 아예 300세대 아예 바꿔줘요. 아예 그냥 아마 여러분 헷갈릴까 그러는데 아예 300세대를 바꿔주세요. 300호 말고 아예 주택이니까요. 이거는 단독이 아니니까 300세대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691페이지 자 제2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입니다. 1번 권리 변동 계획 수립. 1번 내용 마지막 줄을 읽으세요. 사업 계획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넘깁니다. 증축종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자, 이것은 우리가 정비법 시간에 배우는 재건축 할 때도 등장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요청. 증축종 리모델링을 하는 자 누구한테 하죠? 시군구에게. 자, 원래는 특시, 특도, 시군구는 줄인 겁니다. 시군구에게 한다.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하며 요청받은 시군구는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가 합니다. 요청을 받아서. 이럴 때 2번 안전진단의 실시.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시하지만 주체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된다.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줄 거예요. 건축구조기술사. 그러니까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중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게 누굽니까? 기술사. 그 밑에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거든요. 맨 위에 있는 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다시 말하면 시군구가 지정한 안전기관만 믿고 100%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이 전문가랑 같이 해라. 같이. 아시겠죠? 이때 하여튼 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봐요. 줄 거세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단. 3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뭔가 1번과 2번, 3번은 달라요. 안전기관은 많아요. 민간업체가 대부분이고 2번과 3번은 뭔가 냄새가 공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공단, 연구원 이런 쪽이죠. 좀 더 전문적이죠. 좀 더. 그죠? 그러니까 등 안전진단 기관 전문 등 해놓고 여기다가 누구습니까? 공단 줄일게요. 공단 또 연구원 플러스 뭐라고요? 건축구조기술사. 플러스 함께 한다. 3번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적정성 검토 결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밑에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첫 번째 증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재 증축 일단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15층 이상은 3계층이지만 증축이 가능한가 안 한가 여부가 먼저 중요해. 만약에요 이 건물이 건축된 지가 사용검사 이후에 40년 됐다 50년 됐다, 그때는요 아예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예 이거는 아예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해야 된다고 나오면은 리모델링을 허가 자체가 안 나오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증축 가능한가 안 한가 여부 먼저 통보합니다. 이럴 때 4번 나오잖아요. 불허.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정비법상 줄거서요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은 그때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허가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년 된 아파트랑 40년, 50년 된 아파트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가능하면 이제 주로 이제 15년 경과되면은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허가가 나오지만 한 15년, 20년 그때 얘기고 한 30년, 40년 지나가면 거의 뭐 재건축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일반적으로. 5번 구조 안전 진단 시스템입니다. 자, 시군구가 들어봐요. 이제 먼저 증축형인데 증축형은요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운 것처럼 딱 세 가지입니다. 증축은 뭡니까? 위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위로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리는 거 있고 옆으로 늘리는 게 있고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그 대지 안에 10개 정도 있다 가져간다면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토지를 더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옆으로 하는 거는 거의 하지 않죠. 위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증축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직으로밖에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나오는 겁니다. 수직으로밖에. 그래서 수직 만약에 증축이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나왔겠죠, 그죠? 나와가지고 수직 증축형으로 해라.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그래서 시군구는 나오잖아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했습니다. 허가하면 또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관한 뭐라고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지금은 증축이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지 않으면은 재건축해라, 가능하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겁니다. 허가한 후에 이제 또 세밀하게 한다고 말이죠. 상세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똑같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해라. 이런 다음에 6번 보고서 2하고 5. 이가 뭐죠? 처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고, 5번은 뭡니까? 상세하게 한 번 더 할 때, 이게 처음 할 때하고 상세할 때죠. 이때 줄거서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하고 밑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시군구에게 제출하라. 처음에 할 때, 상세하게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를 1차로 한다면은 상세하게 할 때를 2차라고 본다. 그러면 1차, 2차 때 그때의 결과를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그 얘기죠. 적정성 검토.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부터 들어보세요. 주로 어디 한지 압니까? 여기 안전진단 여기가 해야 좀 하죠. 안전진단만 하기 때문이죠. 진단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군구가 한 번 갖고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뭔가 좀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며칠 내에? 7일 내에. 누구한테? 여기 좀 더 공적인 냄새가 풍기는 공단하고 연구원에 한 번 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얼마 내에? 7일 내에.
요것이 이제 일정 부분 중축적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라면, 밑에는 뭐냐?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다. 안전성 검토. 이렇게 해도 이제 안전한가? 이론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는 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밀하게 안전진단 한 이후에 안전성 검토. 저를 보면 최소한 안전성 검토는 여기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 하고요, 공단이나 연구원이 합니다. 예, 얘는 안전진단만 하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예, 얘는 뭐만 한다고요? 얘는 안전진단만 해.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는 누가 한다 그러면 공단이나 연구원이 합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 다시 한 번 뭡니까? 증축 범위 심의를 요청할 때 증축 범위가 적정한가? 14층 이하 2계층, 15층 이상 3계층, 이 적정한가? 적정성 등에 대하여 밑에 어디에다가요? 공단과 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다. 15층 이상 3계층까지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안전성 검토 결과 3계층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위까지는 3계층이 맞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18층이야. 일단 3계층까지 맞는데 3계층까지 해도 건물의 안전성에는 염려가 있나 없냐 하는 겁니다. 없다면 3계층 물어붙이고 안 된다, 2계층까지 해라 그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2번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 줄 거요, 허가 신청이 있거나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있거나, 두 번째 밑에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 신청이 있거나 두 번째 또는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줄 거예요.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 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설계가 바뀌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나 없나, 그죠? 이런 것들 전부 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3번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즉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았죠? 얼마에는 30일 내에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요 부분은 아마 한 문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작년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나왔거든요. 넘겨보세요. 4번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비용에 줄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도 일부 부담해, 그 얘기죠. 4번 밑에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줄 겁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과 2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구나, 그렇죠? 여기 2절 여기 2절 중에서 1절과 2절 중에서 이번에 나올 확률은 그거요. 왜? 3절에서는 뭐 간략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내지 않을 거 없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하긴 해야 되겠죠. 3절 리모델링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먼저 줄 거세요. 특광 대도시입니다. 특광 대도시. 특광 대도시장은 밑에 몇 년 단위로?
줄 거예요. 10년 단위. 대도시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죽으세요. 도시 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도시 막 과밀 우려가 적다. 좀 경미하다 그 말이죠. 적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밑에 박스는 1번 특광이 경우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이나 이주 수요의 일시 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광이 국토법상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특광 같은 경우에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대도시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도 심의 거쳐. 결론적으로 뭐냐? 특광 대도시는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심의 거쳐서 도시 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심의 거쳐서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시고요. 2번 내용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특히 6번 줄거세요. 6번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 가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광 대도시 조례로 정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넘기세요.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3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형광펜 칠해보세요. 빨간 볼펜 네모하세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한마디로 일반 시장. 무슨 시장? 일반 시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줄거세요.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 특광 대도시까지는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기 일반 시장은 수립하지 않죠. 근데 이제 말 표현이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너도 수립해라고 하면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순천시, 목포시, 맞죠? 전남에 시가 몇 개 있죠?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어떻게 되는구나. 저는 목포는 참 인상기가 좋아요.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세발낙 난 그때 세발낙지가 난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 난 진짜 그때 다리가 진짜 세 개인 줄 알았어. 그때 몰라가지고 젊을 때. 그러니까 작더라고. 그걸 막 젓가락에다가 막 해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뭐 통째로 먹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된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난 그냥 못 먹어, 무서워서. 하여튼 있는데 순천은 나 별로 안 좋아해. 순천은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잘 뽑아야지. 잘 뽑아야지. 자, 그런데 일반 시장은 원래는 수립하지 않지만 도지사가 수립해라. 그러면은 수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바로 대도시 시장은 라고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원래 얘는 수립하는 것이고 수립할 필요가 없는 일반 시장 말이에요. 시장, 그죠? 전남지사가 수립해 라고 하면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근데 최근에 우리 여기 반장님이 안 보이네. 우리 여기 앉았던 자리. 예? 예, 남자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난 그건 줄 알았어. 그래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화를 내고 그래. 그런 얘기 들려가지고 옛날에.
처음 했었죠, 그죠? 하다가 말았죠? 안 했었어요? 아, 왜 화를 내, 그래? 그랬구나. 그래요? 그랬구나. 근데 여기 앉아있길래 안 보이네? 몇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앞에 앉아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야. 뒤에 있으면 몰라. 몇 사람이 안 보이네, 여기. 여기도 2명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이름은 몰라. 포기했는가? 자, 뭐 개인적으로 하겠죠. 자, 수립 절차 1번 의견 청취해 보겠습니다. 특광대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얼마 이상? 14일 동그라미 하세요. 14일 동그라미 했습니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얼마나 해? 30일 동그라미 했어요. 요 14일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요것이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요걸 가로 열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 14일, 30일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요것이. 2번 협의심의 특광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뭐 하고요? 협의. 밑에 심의. 하여튼 뭐든지 협의 거치고 심의, 협의 거쳐서 심의, 심의를 거쳐라. 이때 협의 얼마나 내야? 30일 내야. 협의 30일. 3번 승인. 자, 3번 발표하세요. 요거 잘 틀 겁니다. 대도시 시장 네모하세요.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줄거세요. 도지사의 승인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아니에요. 대도시 시장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이렇게 바꿔내면 헷갈리기 다 좋아요. 그거 주의하세요. 도지사의 심의 거치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심의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1번 고시 등 고시. 특광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공부해 보라고요? 고시해라. 고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투기가 열주금은 1년이고 다른 법에서요, 내용에서 재검토 나오면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판서 없이 그냥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번 넘겨보세요. 거기 4절 기타 보시면 1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나오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 군, 구가 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 시간 배운 내용 있죠? 배운 내용을 5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고 또 마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몇 번일까요? 3번.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시군구청장 승인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하죠. 근데 공공사업 주체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죠. 지방공사. 아시겠죠? 공공은 안 한다. 공공은. 지방공사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50층 이상이니까 55층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연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50층 이상이니까 55층은 해당되는 거다. 그 얘기죠. 2번
투기 가열지구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몇 번? 1번 틀렸어요. 몇 번? 3번.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그럼 틀린 건 4개란 얘기죠. 틀린 거 체크합시다. 1번.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 시군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한다 그랬죠. 예. 자, 2번은 틀린 게 뭐예요? 누구? 그렇죠. 민간인은 요청을 넣습니까? 행정정끼리 하는 겁니다. 뭐 일정 기간 뭐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소유자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행정정끼리 시도지사 시군구시겠죠. 행정정끼리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4번은 상속은 제외. 그죠? 상속은 들어가지 않죠. 5번은 그렇죠. 사업주에 도움받으면 뭐라고요? 전매할 수가 있다.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2번. 자, 주어가 뭐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죠. 일단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링에 대한 도시 가멸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야 되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 시군구청장은 진단 비용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틀린 게 뭐죠? 그렇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앞에 거는 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의무적일 때는 전부 또는 일부지만 전부만 나와도 맞고 일부만 나와도 맞아요. 끝에 의무적이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번 주택 상환사채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5번 틀렸어요. 4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얘기죠. 아까 전에 법인 5억 등등 맞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는 겁니다. 틀린 건 4개 봐야 되겠죠. 2번 누구도 틀린 게 뭐죠? 기장 아니고 국장 승인이고요. 3번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을 기록을 해야죠. 그죠? 해야지만 대항할 수가 있죠. 해야지만. 4번은 말소되어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상실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5번 항상 강조잖아요. 이렇게 나올까봐. 무조건 이 법이 먼저라니까요. 항상 주택법이니까 주택법 이 법이 먼저이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 법, 두 번째 상법입니다. 틀린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도시개발법 처음부터 해서 아주 세밀하게 버릴지언정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 되게끔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